주거 안정을 위한 허그의 시작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왔습니다. 걱정 없이 자신의 터전을 가꾸고 마음 편히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주택에서 도시까지 삶의 행복한 토대를 만들어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은 이사를 갑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집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커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늘 우리 집을 갖고 싶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 걱정도 많이 됐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집에서는 어떤 추억을 만들지 기대가 됩니다. 집은 사람들의 가장 안전한 쉼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증 지원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수준 높은 주거 복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올 때마다 나는 늘 생각합니다. 주택사업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삶을 짓는 일이라는 것을요. 사람들은 이곳에서 저마다의 새로운 꿈을 꿀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더 단단하고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일이죠. 그 무거운 책임을 함께 나눠주는 이가 있어 참 든든합니다. 주택 사업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 허그. 허그는 성공적인 주택 사업을 위해 각 단계에 필요한 맞춤형 보증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증 기준을 마련하여 주택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고 주택 금융 시장의 안정을 만들어갑니다. 요즘 전 동네에서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사실 오래된 동네라서 딱히 갈 만한 곳이 없었는데 도시재생을 시작하고부터는 동네에 활기가 생겼거든요. 내가 동네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은 바로 여기. 우리는 요즘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죠. 동네에서 지내는 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답니다. 허그의 도시재생은 더불어 살아가기에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입니다. 허그는 출자, 투자, 융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직접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컨설팅을 통해 도시재생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허그에서 저는 조금 더 좋은 어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행복이 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배운 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눌수록 점점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 참 기쁩니다.
허그의 성장은 함께 꿈꾸고 사랑하고 나누는 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규모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온 허그. 함께하기에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국민의 고민은 들어주고 국민의 걱정은 덜어주고 허그의 중심은 언제나 국민의 행복입니다. 주택과 도시에서 국민이 행복할 권리. 국민의 주도권을 위해 국민을 품고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처에서 이행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박기조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의할 내용은 하자보수 보증에 대한 이행제도 안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강의는 하자보수 보증에 대한 개념, 이행 청구와 이행 절차, 하자보수 보증 약관 해설, 긴급 하자보수 보증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임직원 부패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및 청탁금지법 안내를 끝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수 보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비용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합니다. 보증 대상은 공동주택 및 그에 속한 부대시설이며 보증 금액은 총 사업비에서 대지 조성비 및 간접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의 3%를 시설공사별 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2년, 3년, 5년, 10년의 보증기간으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하자보수 책임 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자, 그럼 보증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제36조 제1항 1조 및 2조에서 정한 하자보수 대상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로서 공사별 하자보수 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보수 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자의 개념에 대해서 다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란 흠이나 결함이 있어 가치가 감소하거나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자보수 보증 약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부별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시설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과 동시행령 제37조의 하자 범위에 의한 하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자의 범위 및 담보 책임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는 하자의 범위를 시설공사별 하자와 내력구조부별 하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먼저 시설공사별 하자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별표사는 시설공사별 담보책임 기간을 2년, 3년, 5년, 10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루, 도배, 도장, 가구, 가전 등의 마감 공사는 2년, 급수, 위생, 냉난방, 급배수, 가스 설비, 창호, 조경, 전기, 소방, 단열 공사는 3년, 대지 조성 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조적, 지붕, 방수 공사는 5년,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안 공사는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력 구조부별 하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력 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혹은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치마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내력 구조부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조에 따른 건물의 주요 구조부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기간은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등을 말합니다. 다만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5개 계단,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하자 보수 보증에서 보증하지 아니한 하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발생한 하자, 보증 채권자가 공동주택 공유 부분, 부대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하자,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거나 미시공된 부분에 대한 하자, 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하자 및 공종별 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에 발생한 하자,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구조 기능 등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하자, 자연적 소모 및 천연적 성질에 기인한 하자, 화재 발생으로 인한 하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 보증채권자가 임의로 수선한 하자 보수 비용 등은 보증 이행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설계상 하자, 설계 도면과 다른 미시공, 오시공, 주택건설 기준 위반, 사용승인 전 하자는 사업주체에서 책임질 부분이고 사용승인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보증약관 제4조는 보증상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보수 대상 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같은 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주채무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주채무자가 하자보수의 착수 또는 이행 계획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권자의 수령 거부 또는 방해 등 귀책 사유로 하자보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자보수의 주체 및 청구권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의 주체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이며 하자보수의 청구권자는 입주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입니다. 여기서 구분되는 것은 하자보수금 청구권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 이행 청구 순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가 먼저 발생했을 당시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미이행하게 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체가 되어서 보증회사에 보증이행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증회사는 보증이행 청구서를 접수받게 되면 바로 보증이행에 착수하지 않고 하자보수 보증이행 최고 및 이행 촉구를 사업주체에게 하게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미이행 시에는 보증회사가 약관의 기준에 의해서 보증 책임을 이행하게 되는 순서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자 이행 청구를 하셨을 때 세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아서 보증회사에 보증 이행을 청구하시면 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 즉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행 절차를 안내하고 반대로 주채무자 시공사에게는 30일의 기간 내 하자 보수를 완료하거나 또는 하자 보수 이행 계획을 제출할 것을 최고합니다. 30일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내에 미이행 시
공사는 하자 보증을 위한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용역이 완료되고 그 결과를 보증 채권자와 주채무자에게 공의 통보를 한 후 이의 제기가 없다면 현금 변제의 순으로 하자보수 보증 이행이 완료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이의 제기의 정당성 및 그 여부를 재조사하여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행 청구 시 제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 약관에 따라 보증 채권자는 이행 청구 시에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 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증서 또는 그 사본, 하자 발생 사실 증명서, 칼라 사진 및 설명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명단 및 그 구성 관련 증빙 서류, 보증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한 문서, 보증 채권자의 하자 보수 청구에 대한 사업 주체의 하자 보수 이행 사항 및 관련 문서, 하자 현황도, 보증회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자 이행 청구 서류는 하자 발생 사실 증명 서류 작성 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상세히 기술하고 하자 항목별 증빙 사진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계절적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용역기관 검증 시 상시 확인할 수 없는 하자는 사진으로 증빙하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증빙 서류의 기재가 부실한 경우 현장 조사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하자 이행 절차도 지연되게 됩니다. 약관에서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라는 내용만 분류해 보았습니다. 먼저 보증채권자의 입증 책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자보수 보증 약관 제7조는 보증채권자는 청구한 하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보수 대상 시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사실과 주채무자에게 그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 증빙 자료를 근거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결국 사전의 문서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두상 또는 유선으로 신청했던 내용은 증빙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상 입증 자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 소멸시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컨대 시설 공사별 담보 책임 기간 2년의 경우에 2년이 경과하여도 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 보수 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만 하신다면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내에는 이행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공사는 업무 처리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자 보증 이행의 핵심 업무인 하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한 하자 판정 및 기초금액 산정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 진단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약관 제3조 보증채권자의 협력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회사는 보증사고 시 당해 주택에 대하여 현장 실사를 하며 또한 주채무자 혹은 보증채권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사 및 관련 서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조사를 방해함으로써 확인이 곤란하거나 그에 따라 증가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 조사 일정이 정해진 경우 당해 아파트에서는 현장 조사 일자 및 시간을 사전에 공지하여 용역기관의 현장 조사 시 부재 세대가 없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사전 조사와 당사자 간 이견 조율을 거치고도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설치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이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보증이행 대상 하자에 대하여 현금 변제 방법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하자의 내용을 파악하고 물량을 산정하며 기초 금액을 산정한 후 현금 변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금 변제 금액은 기초 금액의 현금 변제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기초 금액은 시중에 공신력이 있는 자료에 의한 노임, 자재 단가와 필요시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기타 비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현금 변제율은 최초 보증이행 청구일 기준으로 우리 공사와 업무 절차가 유사하고 공신력이 있는 법원이 판결 시에 적용하는 책임 제한 비율을 준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보증회사가 현금 변제를 할 경우 보증 채권자는 동일한 하자를 이유로 보증 채무 이유를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현금 변제 시에는 현금 변제 합의서, 대위 변제 증서, 하자 보수 보증서 원본 또는 사본, 대위 변제 증서 작성자 전원의 인감 증명서,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통장 사본, 현금 변제 합의 권한이 명시된 규약 또는 입주자 대표 회의록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금 변제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현금 변제 합의서 작성 시에는 우리 공사에서 제공하는 합의서 양식에 입주자 대표 회의의 모든 임원을 포함한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또는 대표 회장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 규약상 최상위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의 기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첨부 서류로 현금 변제 합의서에 입주자 대표 회의의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현금 변제 합의자 작성자 전원의 간인이 필요합니다. 긴급하자 보증 이행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대 내 일상 거주 공간에 누수가 있는 경우 소방, 전기, 승강기 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명령이 있는 경우 추락, 감전, 화재, 협착 등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타일 등 부착물 낙하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하수도, 전기, 승강기 등의 하자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경우 등 긴급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우리 공사의 요청 시 현금 변제 금액 결정 전이라도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보증약관에 따른 하자 보수 대상 범위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책임으로 우선 하자 보수를 하도록 하고 그 보수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직원 부패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안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 및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임직원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알선 등의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의 부패 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는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khug.or.kr 부조리 익명신고센터 또는 공사 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임직원 및 배우자에게
법령 사규에 위반되는 직무 수행을 요구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 유가증권, 골프, 숙박, 음식, 주류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의 가액 범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하자보수 보증의 이행 단계에서는 절대 청탁과 관련된 이런 행위 자체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하자보수 보증 이행 제도와 관련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